그것이 제가 발견한 글로벌 오퍼튜니티, 글로벌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희 비즈니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왜 이 사업을 크게 봤고, 왜 젊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글로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 저는 20대 이 사업을 시작해서 30의 다이아몬드가 되고 정말 많은 나라에서 운 좋게 초대도 받고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인 이 아메이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했던 글로벌 아메이, 결국 아메이가 어느 정도의 비전과 어느 정도 스케일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나눠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해 볼까요? 이 주제는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글로벌 오퍼튜니티. 정말 뭔가 글로벌이라고 그러면 뭐 외국 경험, 뭐 무역, 뭐 이런 걸 하지만 사실 아메이 안에서의 글로벌은 어떻게 보면 각 나라의 특징이 굉장히 살아있는, 각 나라의 많은 리더들이 스토리가 어우러져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학구적으로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촌에 있는 이 대학교에서 입학하게 됐는데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뭐 밥 먹고 공부하고 뭐 간식 먹고 공부하고 자고 뭐 제가 그때는 먹고 자고 운동하고 뭐 공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운동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대학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모습이 좀 이 모습이었습니다. 방송 보고 굉장히 놀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이때는 제가 굉장히 뚱뚱했던 것 같고 뭐 운동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20대 때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나이트도 가고 클럽도 가고 이 몸으로 제가 살 수 없다.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통해서 또 다이어트 통해서 몸을 바꿨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미스터 연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제가 나가게 되죠. 물론 뭐 이 모습이 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1학년 때 살이 쪘던 것보다는 좀 많이 뺐으니까 제가 한번 몸을 바꾸고 나니까 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경영학과 졸업하고 그냥 평범한 직장을 하기는 싫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 사법시험도 공부했었고 그리고 영국이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2001년도에 미국 9.11 테러가 터지면서 제가 원래 미국 가고 싶었는데 미국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국이라는 곳을 가게 됐고 영국에서 이제 제 어떤 인생에 큰 변화를 준 이한종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는 대학교를 한 3번, 4번 정도 옮긴 친구고 이 아버지는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서울대학교 노동법 교수였어요. 강남 친구였고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고 저랑 굉장히 결이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전 이 친구, 저랑 완전히 결이 다른 친구랑 만나면서 뭔가 다른 저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이 친구 아버님이 법 쪽에 또 법대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그때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영국 간 거니까 형 한국에서 변호사 하지 말고 미국 가서 로스쿨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뭔가 다른 일을 좀 해봐.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친구에게 굉장히 마음이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보이는 사진은 제가 미국에서 보스턴 놀러 갔을 때 이 하버드 대학교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하버드 로스쿨 간 게 아니라 이 목표를 하버드로 잡고 그때 이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 사실 로스쿨 가기 위해서는 좋은 학점과 그 다음에 LSAT라는 로스쿨 입학시험, 그 다음에 토플, 그 다음에 뭐 추천서 그런 게 필요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들은 또 준비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저한테 에세이였던 것 같아요. 에세이. 그 에세이를 쓰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그냥 계속 시험 공부만 했지 뭔가 이 학교를 대학 입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경험들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영국에서 만난 또 이한종이라는 친구가
그때 이제 뭔가를 하고 있어서 그 친구랑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한종의 친구인 또 서원호라는 친구를 알게 됩니다. 그 서원호라는 친구는 서울과학고를 졸업하고 서울공대 다니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우리를 보지? 해서 이제 만나 뵈니까 제 친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중견 그 기업, 건설 기업의 오너셨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진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론적인 걸 하지 말고 실질적인 일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강원도 원주에 가서 이 아버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줬냐면 이분이 이제 강원도 학성동에 큰 땅이 있으셨는데 이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이 될지 안 될지, 분양된다면 평당 분양가 얼마로 될지 그걸 알아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신나게 제 친구들이랑 뭐 놀고 프로젝트 하면서 또 이 회장님한테 많이 깨져가며 하면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만들어냈죠. 그 리포트를 완성해 나니까 또 저희에게 엄청 큰 돈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젊을 때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여행 좋죠. 근데 이분이 저에게 큰 제안을 하셨는데 이분 회장님 사무실 가면 세계 지도가 바깥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세계 지도에서 아무 나라 찍으래요. 아무 나라 찍으면 그 원하는 나라를 보름 동안 보내주겠다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는 유럽이니까 뭐 프랑스나 뭐 주위 나라를 많이 다녔고 제가 또 미국에 있을 때는 또 미국 일주를 또 했으니까 동남아시아는 우리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살면서 못 갈 나라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브라질이었습니다. 브라질. 그래서 저희 세 명은 브라질 가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회장님이 부르셔가지고 브라질 가서 놀고 오는 거 괜찮은데 그냥 놀고만 오기에는 네 나이나 네 청춘이 아까우니까 남미는 남미인데 멕시코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멕시코를 가서 일을 또 하나 해오라고 그러더라고. 멕시코 가서 이번에는 좀 땅을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과제였지만 저는 새로운 나라에 간다는 어떤 설렘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 왼쪽에 보이는 친구가 이제 원호라는 친구고 오른쪽에 보이는 친구가 이제 이한정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랑 같이 갔죠. 여기 보면 원호 아버님은 큰 기업의 부자 아빠였고 그 다음에 한정의 아버님은 유명한 교수였고 저희 부모님은 그냥 아메 하셨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 어머니 그때 파운더스 플래티넘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멕시코 샌디에고 국경지대인 티후아나를 갔죠. 티후아나. 여기 가서 보름 동안 그 멕시코 여행을 하면서 정말 뭐 사실 일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일은 뭐 저희 셋이 가서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뭘 뭐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이제 회장님 기대한 건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과 어울리면서 좀 새로운 시야를 가져보라는 그런 말씀이셨죠. 보름 동안 하고 와서 이제 한국 돌아와서 있었는데 저는 이 보름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물론 내 돈 주고 간 여행도 아니고 뭐 저가 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안도 아니었지만 뭔가 내가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외국적인 좀 이국적인 나라에서 뭔가를 해본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기분 좋았던 것 같고 돌아와서 이제 제 부자 아빠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부자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는 학교 졸업하고 뭐 하고 싶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유럽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이 남미도 있었는데 저는 좀 글로벌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미국 변호사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미국 로스쿨 졸업해서 미국 변호사가 돼서 좀 더 글로벌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회장님이 굉장히 저를 딱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 변호사는 네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쓰는 거다. 변호사를 왜 네가 되려고 그러냐. 먹고 사는 건 노동으로 되지만 큰 부, 네가 원하는 만큼의 그 자유를 준 큰 부는 네 생각에서 나온다. 전문직, 보기에는 멋있고 하지만 굉장히 바쁘다. 일할 시간밖에 없다. 너는 네 사업을 시작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사업 시작하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뭐 왜냐하면 뭐 제가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아이템을 제가 뭐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 회장님은 고민부터 하는 게 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보니까 이 회장님도 직장 다닌 게 아니라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하셨고 자기 아들 친구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뭐 제가 뭐 팔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이템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나중에 내 사업을 하려면 뭔가 내 아이템을 팔 수 있고 알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알릴 게 없으니 먼저
다른 남의 걸 한번 알려보자.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수입차였습니다. 이 독일계 회사 이제 BMW 회사에 제가 이제 딜러로 취직하게 되죠. 뭐 본사 무슨 회계 뭐 격리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영업사원으로 동대문 답심리에 있는 그 매장에 문두드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직장 학교 졸업하고 들어갔던 첫 번째 직장이 이 BMW 이 회사였습니다. 제 친구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제 나름대로 이제 유학 준비했기 때문에 학점도 괜찮았고 뭐 영어 점수도 그렇고 다들 제 친구들 뭐 회계사 준비하거나 고시 준비하거나 다 대기업 입사 원서 쓰는데 저 혼자 이제 영업사무소 가서 차를 팔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여기가 저의 종착지가 아니었고 그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길 원했기 때문에 BMW 들어갔는데 제가 석 달 정도 일했거든요. 제가 잘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나올 때 제 친구한테 차 한 대 팔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어떤 영업이라는 것은 이 개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어떤 영업적인 어떤 전략이나 영업적인 스킬보다는 어떤 사업을 볼 수 있는 안목, 시스템을 보는 어떤 뷰를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LG라는 곳에서 공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회사에 입사를 했고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죠.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인하원에서 LG 들어가면 인하원이라는 곳을 들어가거든요. 그때 제가 260 몇 개인가 그랬는데 전체 이제 400명 정도 신입사원들 뭐 LG 텔레콤부터 해가지고 LG 화학 뭐 LG 전자 많은 신입사원들이 한 달 동안 숙박을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 달 정도 받고 나면 마지막 졸업식 때 시상을 하거든요. 단체 팀 시상도 하고 개별 시상도 하는데 10명씩 40개 팀이었고 그 다음에 개별 시상 400명 하는데 저희 팀이 이제 1등 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장이었는데 그리고 400명 중에 졸업할 때 제가 이제 2등이었어요. 그래서 1등, 2등, 3등은 중국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했죠. 왜 다른 대학생들하고 내가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이 신입사원 어떤 평가, 이 훈련에서 내가 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을까? 내가 우수하다, 내가 잘했다기보다는 뭐가 좀 달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 대학교 다니면서 영국 가서 이제 월드컵 프로젝트도 좀 해보고 거기서 이제 술집에서 알바도 해보고 그다음 미국 가가지고 제가 또 라이프가드 땄거든요. 라이프가드 해보고 또 돌아와가지고 뭐 BMW에서 영업사원도 해보고 그리고 부자빠이 프로젝트로 강원도 원주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해보고 남미 멕시코 가가지고 뭐 건물도 땅도 좀 알아보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공부만 하고 졸업한 친구들하고 안에 있는 내면의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젊을 때는 안정적인 직장,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키우고 나를 성장시키고 어떻게 보면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야 되겠다. 그걸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대기업 들어가서 신입사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신입사원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뭐 출근하니까 몇 가지 업무 이렇게 보고 뭐 서류 같은 거 좀 작업 좀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퇴근하고 뭐 회식 장소 이런 게 잡고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약간 매너리즘 빠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저한테 도전적이고 뭔가 저한테 좀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는데 물론 모든 대기업 생활이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있었던 거기서는 저는 그걸 많이 못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것이 단가 이런 경험으로는 내가 부자가 못 될 텐데 이런 경험으로는 내가 사업가가 못 될 텐데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저희 어머니가 일본을 다녀오셔서 일본 리더들의 어떤 테이프를 몇 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테이프이 일본의 야마자 다쿠미, 그 다음에 아즈미 다케시, 그 다음에 이제 나카지마 가오루라는 이분의 세 명의 테이프를 듣고 저는 아메이가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 굉장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굉장히 다른 언어를 썼기 때문에. 뭐 야마자쿠미 같은 경우는 이분은 20살에 시작해서 22살에 다이아몬드 했거든요. 25살에 트리플 다이아몬드 했고 또 아즈미 다케시란 분은 26살에 시작해서 29살에 수석 다이아몬드 되셨고 또 나카지마 가오루 일본에서 가장 큰 그룹을 하신 이분은 30에 시작해서 35살에 크라운 엠버스 되는 아니 저는 그래서 뭐 성공에는 별로 관심 없어. 돈 버는 데는 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이뤄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젊어서 사업을 하고 싶었고 도전하고 싶었는데 제가 할 거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재정적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성공하는 걸 얘기하고, 또 나카지마 가오루는 인쇄 수입이 주는 독특한 라이프스타일, 인쇄 수입이 주는 어떤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야마다 쿠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또래 친구들이 20대에 이 사업을 너무 많이 시작했대요. 그래서 한 5년, 6년, 7년, 8년, 10년 안에 굉장히 많이 성장해서 이 사실 젊은 남자들이 성공하면 차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좋은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UV 좋아하는 사람은 레인지로버, 그리고 차, 일반 세단이나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다 포르쉐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 레그들이나 자기 파트너들 다 모여서 한번 이 차로 한번 랠리를 해보자. 근데 그 행렬이 2km가 넘었대, 2km가. 근데 일본 그 도로법에서는 1.5km 이상의 행렬이면 미리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걸 몰랐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과연 저게 사실일까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일본 갔을 때 어떤 리더가 그 영상 자료를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더라고요. 자기들도 젊을 때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동기부여받았다고. 그래서 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 일본의 많은 젊은 리더들이 차 행렬하는 건데 이게 한 20년 전 영상인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보실게요. 뒤에 포르쉐 행렬 보이시죠? 일본의 수업된 이상들이 다 사업하다가 성공해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포르쉐 동호회도 아니고 아메 하신 분들인데 다 포르쉐를 산 거예요. 다. 이분이 이제 야마리 다쿠미 파운더 스크라이버스였죠. 네. 번호는 다 37. 왜냐하면 나카지마 가오루 리더님 생일이 3월 7일이라서 일본은 3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특별히 생각하거든요. 와, 그래서 저는 성공해서 포르쉐는 살 수 있죠.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라이프스타일 바꾼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냥 나 혼자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일이구나. 새로운 성공자 집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게 뭐 대기업에 취직해서 임원이 되거나 아니면 전문직이 되거나 자영업을 성공하거나 이건 뭐 개인의 얘기인데 이게 그룹이 단체로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겠구나. 거기에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회사 다닐 때 잠깐 휴가를 내서 태국에 있는 글로벌 랠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탑4 행사라고 이때 일본에서, 유럽에서, 한국에서 또 중국에서 가장 성공하시는 리더분들이 모여서 큰 랠리를 했는데 이때 한 25개국에서 모인 것 같아요. 25개국. 그때는 뭐 제가 이 정장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옷도 빌려갔었습니다. 예. 그때 이때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뭐 여러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에서 보면서 야, 내가 생각했던 아메이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아메이는 그냥 주부들이 좀 집에서 모여서 좀 자잘한 홈미팅하는 이런 거였는데 굉장히 큰 그림을 봤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네 분이 오셔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스피치를 하셨는데 뭐 피터 에바, 유럽의 탑 리더, 나카지마 가오루, 일본의 탑 리더분, 그 다음에 대만, 홍콩, 중국에서 가장 탑 리더인 홀리첸 베리시 리더님,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그룹을 가지고 계신 김일동 의원님, 이분들 메시지를 듣는데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 뭐 남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는다,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 삶에 멋진 영향을 끼치고 평생 할 수 있는, 평생 그 멋진 사람과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일에 저는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 꿈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글로벌 리더. 그냥 글로벌 리더가 아니라 글로벌 아메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글로벌 아메 리더. 제 친구들한테 야, 아메를 시작하니까 야, 너 왜 아메 하려고 그러냐 할 때 제가 글로벌 아메 리더가 되려고. 그 친구들은 글로벌이라는 단어도 낯설었고 리더라는 단어도 와닿지 않고 아메이는 더 와닿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만의 꿈이었던 거죠. 글로벌 아메리카 됐. 저만이 가진 이미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2005년 여름인가 스티브 잡스가 이제 스탠포드에서 명연설을 하거든요. Stay hungry, stay foolish도 있지만 Your time is limited. 당신 삶은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사냐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네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하고 있는 일을 내일도 할 것이냐. 그 문구가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실을 썼죠.
그래서 저는 2005년 1월 21일 날 입사를 해서 2006년 1월 25일 날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아메이에서 이제 전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마음속에는 글로벌 아메이 리더가 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